2024년 12월 26일 심야 매점 67화 시작합니다. 심야 매점 오늘도 과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멤버들 만나보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또 한 명이 없습니다. 완전 새로. 아 몰라. 어디 갔나 보지. 예, 몸이 좀 안 좋으셔갖고 오늘 쉬기로 하셨고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날이 아이고. 추워요.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꽤 왔더라고요. 네, 지금 길이 빙판길이 많습니다. 썰매를 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두개골이 두 개가 돼요. 예, 예? 예. 지금 두개골 두 개로 쪼개고 싶은데 어떡하지? 특별한 소식이 없으니까 나이스.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달의 신상은 오징어 게임 2 방영 소식입니다. 나오긴 나오네. 예, 12월 26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날에 이미 풀렸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들 쪼개서 기대 올라가는 거지. 쪼개서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나요? 한 번에 나오나요? 정확한 뭐- 걸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 번에 나왔었는데 한 번에 나올 것 같진 않고 저번에도 그런 좀 말이 쪼개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7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오징어 게임 1이 9부작이었으니까 그보다 좀 짧고, 그리고 또 시즌 3가 준비가 돼 네. 있기 때문에 합쳐서 그렇죠. 13부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이 선공개라고 보는 게 시즌 3까지 제일. 네. 그렇죠. 사실 빌드업이지 않을까 이번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죠? 그 연진이 나왔던 거. 아, 더글로리. 롤이. 더글로리도 이제 나눠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결말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네. 아무튼 어떻게 다들 기대 중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우려가 있으십니까? 아, 기대가 예. 전혀 안 되고요. 우려가 좀 큰데.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좋다. 네. 어떻게 가루님은 기대 중이십니까? 사실 기대도 우려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봤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음. 네. 기대 뭐랄까요, 중이랍니다. 아무튼. 그냥 크게 기대가 안 된달까? 그래서 그런지 우려가 안 돼. 관심이 좀 덜한 느낌? 뭐 그래도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은 재밌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은 이제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봐서 음... 그랬던 면이 있는데 음... 오늘은 어떨지. 그렇군요. 다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배역들이 공개된 걸 보면은 너무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약간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딱히 지금 알려진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느낌이 약간 예고편은 예술병으로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예고편을 보면 약간 너무 많은 캐릭터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원에서는 사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메인 이제 주인공들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그 외 배역들은 조금 그래도 덜 알려진 배우들이 나와서 그게 뭔가 조화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배우들이라 네.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터를 보면은 그 유명 배우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조연처럼 취급해 놓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재 말고는 사실 얼굴도 되게 작고 해서 네. 근데 좀 괴리감이 좀 들긴 하죠.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조연의 역할들은 이게 뭔가 꾸며지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너무 쟁쟁한 배우들이 조연을 맡으면 몰입이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한 번에. 그런 게 조금 그렇죠. 아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시즌 1에서 약간 몰입해서 봤던 이유가 이 단체의 어떤 배우라든지 예. 약간 그런 미스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다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느꼈던 그 미스터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우려 쪽이네요. 이게 요런 형태의 영화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리즈를 이제 다음 편을 내게 되면 메이즈 러너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시스템이 주는 뭔가 신선함과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 편에서 시스템 파괴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파헤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원작이나 1편을 봤던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 굴러가는 그 재미에 빠져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2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그 조직과 뭐 그런 걸 파헤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그 관전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기대가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미 5일 남은 죽었는데 그렇죠. 뭐가 있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저희가 보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군요. 맞습니다. 네. 참고로 이게 제작비가 1,000억이래요 이번에 든 게. 그렇죠. 1,0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즌 3까지 합쳐서 1,000억이니까 상금보다 많은 거죠. 상금이 456억인데 그 시즌 2번치를 해도 900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상금을 그냥 다 영화 제작비에 썼다. 좋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와서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곡은 오징어 게임 OST Way Back Then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OST Way Back Then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화 아니고 드라마는 황동혁 감독의 2021년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야, 뭐 문어의 꿈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오징어가 오징어네요. 문어의 꿈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죠? 아, 보셨었죠. 그랬었지. 몇 년 전이야 이거. 3년 전이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별점이랑 한 줄 평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님부터. 범 평론적으로 4.0. 네. 4.0. 잠자리의 날개를 거침없이 뜯는 아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되게 오일남의 관점에서 좀 봤는데, 네. 그 오일남이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자신의 좀 약간 재미? 뭐라 그러더라? 쾌락, 자기 본인 쾌락이잖아 사실은.
이게 애들이 뭐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애들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쥐 하나 밟는 것도 어려운 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곤충 같은 거 특히 잡을 때 막 곤충 다리 뜯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무슨 악의가 있어 뭐 애가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가 그냥 그러는 거거든. 근데 내가 오일남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오일남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른이니까 노인이니까 자신의 신념은 있지만 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큰 죄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들인데 왜 돈도 안 쓰고 그러고 있냐 그러잖아 기훈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잠자리의 날개를 거침없이 뜨는 아이 아무 생각이 없다. 좋습니다. 치도리님은 4.5점을 주셨고 내가 선택한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금 이 순간이신 것 같고. 네,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좋습니다. 뱅키즈님은 예, 저는 3.5점을 줬고요. 네. 게임이 도파민이 좀 떨어지네. 어, 그러니까 한 줄평입니다. 네. 어떤 일단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음. 그게 이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제가 좋아하는데 뭐 라이엇 네. 게임이라든지 그 배틀로얄? 카이즈라든지 네, 그리고 배틀로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봤던 그런 게임보다 좀 유치하고 좀 그런 느낌들이긴 했어요. 여기서 하는 게임들이 진짜 우리 어릴 적에 했던 소꿉놀이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한 느낌이긴 한데 알겠으나 유치한 건 유치하다. 그래서 게임이 주는 그 게임 자체의 맛은 좀 없었어가지고 예, 그게 조금 도파민이 좀 떨어졌었다. 좋습니다. 가루님. 저는 4.0점에 네. 주변에서 욕할 땐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라는 평을 내겠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 막 방영할 당시에는 막 이렇게까지 신드롬은 아니었거든요. 맞죠. 그냥 이정재가 나오는 19세의 약간 자극적인 드라마가 나왔다 뭐 이 정도로 봤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 배틀로얄 장르의 약간 사륙 게임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게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욕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나름 재밌게 봤거든요. 그냥 틀자마자 별 기대 없이 끝까지 다 봤던 거였는데 사람들은 뭐 이 오징어 게임보다 뭐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했던 그 뭐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는 일본의 비슷한 장르가 하필 또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낫다. 뭐 배틀로얄 아루작이다. 뭐 한국 영세국의- 시민인가 본데 다들. 뭐 약간 그런 그런 맞습니다. 약간 그쪽 사람인데 아무튼 네. 이런 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보란 듯이 아주 성공을 했죠. 그렇죠. 아리스인 보더랜드라는 작품을 까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랑 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래서 남들이 욕먹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걸 또 이 드라마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리스 보더랜드 처음 들어봐요. 나도 처음 저도 들어. 보긴 했거든요 그거. 아, 하도 더 재밌다길래 근데 뭐 그거면 성공하셨어야지. 배틀로얄밖에 모르겠다. 나도 배틀로얄밖에 모르겠다. 그게 이 영화의 또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영화란다 드라마.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즐긴 사람한테는 가벼워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게임이 아까 아쉽고 유치하다고 했던 게 이런 쪽으로는 좀 더 게임이 복잡하고 여기서 뭔가 푸는 실마리나 약간 그 반전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되게 그거는 그냥 장치일 뿐이잖아요. 여기선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아리스 보더랜드나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이엇 게임 이런 것들 좀 더 그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매니아적이고 매니아적이다 보니까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근데 그런 반면 이건 호불호가 좀 덜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좀 강하게 먹는 사람들은 마라탕 1단계 정도 먹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약간 입문용으로 생각들 하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 저는 3.5점을 줬고 한줄평으로는 명수는 12살입니다. 브레이트 박 왜 또 나왔어요? 또 저번 당신이야? 주에도 그 명수는 12살 때 나왔던 그 대사를 가져왔었는데 사실 이 명수는 12살 에피소드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명작으로 손꼽히는 에피소드거든요. 무한도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안근추. 예, 또 이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자체가 어찌 예능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재미를 주는 거니까 이 그렇죠. 오징어 게임도 사실 드라마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재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드라마를 볼 때. 그래서 약간 무한도전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재미로는 욕할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죠. 다른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확실히 재미는 있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님은 왜 성기훈이 주인공일까에 대한 의문을 남기셨습니다. 맞습니다. 볼 때는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이 성기훈이 정말 주인공으로 제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사람이 뭐랄까요, 뭐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도 착한 편이긴 한데 그 와중에 약간 정의감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겁도 많고 그렇다고 이제 또 나대는 건 좋아하고 근데 뭔가 이 극을 끌어가기 위해서 최적화된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냥 성기훈이란 사람 자체가 이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딱 맞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느낌. 그래서 성기훈이 아니었으면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재밌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게임을 이제 뭐 RPG 게임 같은 걸 하면 처음에 전직을 하지 않은 그냥 뭔가 연습생 막 이런 타이틀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스탯을 보면 다 그냥 고루고루 지켜져 있거든요. 그렇죠. 딱 그런 캐릭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뭐 하나 특출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주인공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애매한 포인트가 주인공하기 딱 좋았던.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했으면 일찍 죽었을 것이고 나쁘게만 했으면 또 일찍 죽었을 것이고 근데 적당히 착한 것 같으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의지는 엄청 있고 하니까 계속 오래 살아남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깐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깐부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되었다. 다 비슷한 생각들이시군요. 네,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 2에서 뭐? 내가 뭐 잘못 봤나? 시발 기훈이 형은 전작보다 게임을 더 잘 플레이할 것 같은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금 앞서 뭐 성기훈 주인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인물이 그 두뇌가 특출나거나 뭐 언변이 화려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매하다는 평이었잖아요, 계속.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얹혀간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약간 관전자의 포인트에서 약간 그걸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로 이렇게 이끌어 나갔던 것 같은데 약간 2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미 유경험자로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주도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네, 막 예. 멈추세요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엄청 잘하는 모습이 되면은 좀 낯설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기훈이 형 씨발 기훈이 형이 아닌데 이거는 그 답답했던 기훈이 형이 좋아, 기훈이 아닌데 형이 되잖아. 좋아 나이스 기훈이 형인데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그 마지막에 뭐 염색하면서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막 그 완전 노숙자처럼 되는 그런 엔딩으로 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뭔가 각성했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각성한 그 새로운 모습의 기훈이 형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장훈이 형 된 거야 그냥. 장훈이 형이 됐지. 그치, 기훈이 형에서 장훈이 형이 되긴 했지. 나처럼. 다른 분들은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근데 기훈이 형이 잘하면 드라마가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잘할 수가 없는 캐릭터고 애초에 그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이 극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2에서 이 애매모호한 모습을 계속 하면서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렇지. 그런 모습일 것 같다.
저는 이 뭔가 기훈이 형이 파헤쳐서 뭔가 성공하고 이러면은 재미가 툭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뭔가 정의감 넘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은 되게 캐릭터가 재미없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면 기훈이 형이 잘 이끌려고 해도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믿어주겠냐고. 그렇긴 해. 그치. 그렇긴 왜 다시 들어왔겠냐 이 사람이.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선택지를 좁혀놓고 이 기훈이 형한테 합리화를 하는 오일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오일남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오일남이 주장하는 바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훈이라는 사람, 성기훈이라는 사람은 뭐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인물이었잖아. 뭐 착한 면도 있고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막 그랬어. 되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란 거지.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일반인스러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오일남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막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 오일남이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설계한 게임 위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솔직히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뭐 좀 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뭐 세상은 유토피아가 됐겠지 이미. 근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극단적인 나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판을 짜놓고 그런 거다라고 이제 우기는 게 좀 웃겨가지고 가져왔어. 오일남만 웃긴 사람. 웃긴 사람. 그 마지막 그 기훈이랑 게임 하잖아. 구슬치기요? 아니요 그 뭐야? 진짜 밖에서 마지막? 밖에서 이제 술 취한 사람. 내기를 하잖아. 오일남은 게임 결과를 못 보고 죽었단 말이야. 자기가 이긴 채로.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죽은 거고, 뭐 기훈이는 이제 희망을 본 거지 거기서. 근데 웃긴 게 이제 기훈이는 그렇게 희망을 봤는데 우리 병원이 형은 그렇게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병원이 형은 좀 많이 슬픈 사람 같아서. 사실 아까 그 오일남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왔을 때 그 어린이의 쾌락을 쫓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랑 노인이랑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서 이게 우리와 같은 뭐 청년들이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점점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주식으로 친다면 노인으로 갈수록. 그래서 약간 어린이랑 노인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뭐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었어요. 노인으로 보여주는 애기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가지고 꽤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2는 오일남이 안 나와가지고 별로 기대가 안 된다. 맞아요. 오일남 캐릭터가 참 많은 걸 했는데. 그쵸. 호스트기도 했으니까 사실 더 풀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더더욱이 오일남이 유명 배우가 아니었던 게 좋았던 포인트예요. 그랬으면은 유명한 배우였으면은 저 사람 뭐 있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만약에 그 이경영 아저씨였다고 생각하면 좋았어. 진행식. 너무 뻔해. 그 반전이 나오기 전에도 저 사람 뭐 있다라고 계속 생각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병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어디 회식 장소에서 야추탄 터뜨리면서 만나. 영차. 영차는 근데 실제로 안 했다며. 맞죠. 영차는 안 했습니다. 안 했다며. 다들 영차로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일꾼이었다면 가족 친구들한테 비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치도리님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못할 것 같아서 한 질문이에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비밀 유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치도리. 저는 못 지킬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똑같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꾼이었다면. 저 못할 것 같아요. 비밀 유지 못한다. 왜냐면은
비밀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적당히 이게 허술을 하면 할 텐데 비밀 유지를 못 할 텐데 이거 자칫하다간 진짜 나도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라서 그렇죠. 사람이 앞에서 이거 쓰러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발설을 하느냐? 근데 그거 하면은 또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발설을 안 하느냐? 그게 그나마 살 것 같고 그래서 못 할 것 같아. 입이 막 근질거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게 막 그 뭐 좋은 비밀이라서 야 근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줄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더 나오기 못할 것 같아. 다른 분들은 아닌데 이미 발설한 애들은 다 죽었을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지 거기서 이미 얼굴이 발설하는 보여지니까 애들은 바로 죽었죠. 그렇겠지. 소리 스물 없이 사라졌겠지 그런 애들은. 그리고 내가 이게 떠든다고 한들 사람들이 믿어줄까? 허공 속의 외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있기도 하죠. 성기훈이 계속 그 경찰서 가서 막 얘기하는 장면도 있기도 했고. 믿어주겠냐고. 그렇습니다. 가루님도 어떻게든 유지를 그쵸. 하시겠죠? 이거는 애초에 그 유지가 되는 사람만 걷다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비밀이 좀 더 밝혀질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디서 출처가 갖고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게 다 이제 고아들로만 되는 걸 수도 있고.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그냥 이 지금 우리가 뭐 평상시에 뭐 사무직을 하든 이래도 사실 막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알리지 않잖아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거 안 알리잖아요. 뭐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알리지. 그래서 굳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특히 가족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궁금한 내가 말하고 싶은 근질근질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치돌이는 입이 근질근질 걸어가지고 이게 자기 가십거리- 방정을 못 이겨서 못 지킬 것 같다고 한 것 같아. 이게 가십거리가 돼야지 좀 발설이 되는 건데 이건 가십이 아니고 생사가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유지한다 이렇게 발설을 한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또 내가 득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죠. 뭐 이게 뭐 위험이 뭐 나의 그 명성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거 다시 오징어 게임 SCV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들의 비밀에 대해서는 2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조금 예상 가는 게 있으십니까? 이런 뽑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여기도 결국에는 빚쟁이가 아닐까. 같은 약간 참가자들이랑 같은 상황이다. 네, 근데 저기는 이제 한 명만 되는 거고 죽어 나가는 꼬라지고 여기에는 보장이 돼 있는. 그래서 일을 잘 마치면 근데 상감을 급여가 해주는. 456억이 아니라 급여가 좀 낮겠지 얘네는. 그냥. 급여는 낮지만 뭐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을 다 탕감을 해주겠다. 그럴 수 있겠네.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물차적인. 약간 그 저희 훈련소 같은데 가면은 조교 차출하는 것처럼 이제 경기가 중간에 할지 말지 이런 거 정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하는 차수 중에 하는 사람 지원을 받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에서도 이게 몇몇은 가면이 벗겨진 상태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가지고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참가자라면 또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참가자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또 치도리님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참가자. 나와. 여기 나왔던 등장인물 중에 말하는 거죠. 그쵸. 누가 있을까? 뭔가 딱 매칭이 되는 참가자를 찾기는 힘든데 그나마 뭔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하나 꼽자면 그 유리를 구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강인. 분? 그런 뭔가 느낌의 파해를 추리. 한 파해. 야 이거 이렇게 되겠는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 다른 분들은 있나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참가자들이? 네. 맞아요. 보면서 뭔가 공감이 됐던 참가자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어려운 게 사실 거기는 이제 뭐랄까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저희는 아직 끝자락은 아니라서. 그러면 치도리는 있나? 닮은 사람? 치도리
치돌이 같은 캐릭터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참가한다면 그 상우죠. 시발 기훈이 형 한 친구가 네. 상우에 조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덜한 버전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기훈이 형을 볼 때 저도 답답함을 느끼긴 했거든요. 자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앞서는 부분들이 맞아. 답답할 때가 그쵸. 있었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그게 답답한 게 그냥 그 자기가 뭔가 능력이 되면서 그러면 좀 덜 답답할 텐데 자기가 맞아. 수습도 안 되는 걸 자꾸 어디서 모아서 버려 넣으니까 개 답답함. 은근 고수라니까 기훈이 형이. 그렇긴 해. 그렇지. 불어와서 딴 사람이 어. 치워주는 거지. 상대 멘탈 다 부숴놓고. 그러니까 진짜 고단수야. 페이크 그러네. 진짜 챌린저의 그걸 수도 있어. 멘탈 공격도 가능한데 운도 좋으니까 뭐 완벽하네. 그 약간 옛날에 사마이가 그런 평가를 듣긴 했는데 정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다 조종한다고. 그런 본인이- 사람들 화살도 어. 안 돼. 화살 지목도 안 돼. 근데 저희는 약간 뭐 방탈출 게임이나 뭐 조금 급이 다르겠지만 그런 게임들을 했을 때 보통 다 약간 계속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다 상우형의 하위호환이지 않을까. 하우 상우형이랬다. 상우의. 하우 중우 정도. 그 정도의 느끼지 않을까. 물론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최종 상인방 중에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백희진님이 얘기하셨군요. 예. 저는 그 3인방으로 고른 이유는 새벽 시가 응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3인방까지 넣었습니다. 예. 일단 되게 역시. 힘들게 올라왔고 사랑꾼이. 약간 기훈이 형은 깐부빨로 좀 편하게 온 것도 있고 상우는 그냥 게임 잘 해서 왔고 그 새벽이가 좀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쉽긴 했죠. 그런 죽음이. 네. 그리고 좀 사실 좀 뭐랄까 좀 힘 빠지게 가버리긴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뭔가 비중에 비해서. 네, 싸운 거에 비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깐부에서 얼마나 그 큰 그걸로 넘어왔어요. 희생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냥 앉아있다 가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게임을 한 것도 아니니까 사실. 네, 그래서 좀 약간 맥이 빠졌어요. 뭔가 하다가 밀린 거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응원을 하게 되고 저도 응원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서 나도 누구 나도 응원해? 벤티즈랑 같은 의견이긴 한데 솔직히 오징어 게임 2에서는 걔네들이 이제 주최자들이 부자들이잖아. 그치. 걔들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나는 사이보그로 부활했으면 좋겠어. 새벽 한 번 더 시간. 봤으면 좋겠어. 너무 험하게 가버려가지고. 맞아. 맞아요. 가라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약간 새벽이란 캐릭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가지고 저는 그 기훈이 형을 외쳤던 상우를 상우. 응원했었습니다. 네, 너무 답답했고 기훈이는 그냥 얘 약간 계속 뒤트는 모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훈이가 우승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사실- 아무도 골드문 회장님을 응원하지 않아. 사실 낭만까지 미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낭만이 미쳤지. 네, 마지막에 자살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와, 우승도 챙겨. 낭만 한도 좋아. 게임 찐 머리로 다 주인공이었어. 풀어내고 결승전에 어. 너 이겨라 하고 자살하고. 그치. 와. 와. 근데 참 그 하는 그 모습이 음. 빚쟁이의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요. 음. 얘가 너무 멋있어. 빚쟁이라고 그러니까 하기. 너무 멋있어. 맞아. 그렇습니다. 어쩌다 빛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진짜 한 방이구나. 네. 그러면 음악을 2개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은 동요 장난감 기차, 그 다음 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 주러 갑니다.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말타기 놀다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네, 동요 장난감 기차. 그 다음 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었습니다. 장난감 기차는 도라님이 가져오신 곡인데요. 마수. 네, 굉장히 짧네요. 아니, 보다 보니까 옛날 뭐 진짜 아주 어렸을 때긴 한데 음, 그때 했던 노래들이 많이 생각나고 뭐 비석치기라든지 팔방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저희는 막 저런 게임 할 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저거 이제 고무줄 놀이 많이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많이 했는데 나는 주로 이제 구경하다가 고무줄 끊고 도망가던가 막 돌 던지고 방해하는 쪽이긴 했는데 나쁜 사람이었네. 악질이긴 했는데 음, 그 옛날 그 추억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옛날 노래 듣다 보니까 이 노래 좋아 보여가지고 가져왔어. 좋습니다. 그 다음 곡은 뱅키즈님이 가져오신 보물입니다. 예, 이 노래가 굉장히 그 동심을 자극하는 노래고, 네, 맞박에도 나오고 뭐 했던 노래인데 이 드라마의 게임이 제가 아까도 되게 좀 유치한 옛날 그 소꿉놀이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노래에 되게 잘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들이. 예, 그 뭐야 명수는 12살 거기에도 나오는 게임들 아닙니까?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사실 이 곡이 보물인지도 몰랐어요, 제목이. 아무튼 좋습니다. 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드라마가 배틀로얄물이기 때문에 배틀로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루님. 예, 배틀로얄물. 배틀로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틀로얄 영화랑 비슷한 거. 예, 사회주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그거 말할 뻔했어. 나도 지금 예. 못 참겠다. 그 아마 배틀로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영화에서 따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원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한 명만 남기고 다 죽이는 거를 배틀로얄 약간 그런 장르라고 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거로는 저희 그
그 뭐야 배틀그라운드가 있죠. 그쵸. 예. 게임. 네, 배틀그라운드가 요즘 시대에는 그나마 제일 잘 알려질 것 같은데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메이즈 러너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있더라?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예. 제목이 기억이 안 나. 헝거 게임 같은 거 말씀하시죠? 헝거 게임 그렇죠. 헝거 게임도 배틀로얄의 일종이고. 아무튼 이런 장르를 옛날에는 참 좋아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캐릭터들끼리 개성이 무조건 다르고 그런 다른 캐릭터들끼리의 어떤 분회전 아니면 육체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합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되게 긴장감 있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배틀로얄물들을 좀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일단 한국에서도 조금 이런 시도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반갑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사람들한테도. 이런 장르적인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잘.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성공을 해버리는 이상한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그쵸. 이런 류는 일본이 되게 강국이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겨버렸어. 오디오 게임은 너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배틀로얄이라는 장르 자체가 마이너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그 뭐예요? 약간 저는 그 엄청 즐겨봤던 그 지니어스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건 뭐 토너먼트 시기에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서바이벌. 더 뭔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음. 약간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피해 게임도 그렇고. 게임 재밌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계신가요? 예. 피게임 아예 시리즈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네, 좀 왜 잡설이긴 한데 피해 게임이 몰입을 안 할 땐 재미가 없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근데 몰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근데 이제 그런 걸림돌들을 약간 신경을 끄고 몰입을 해서 보게 되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약간 허들이 있군요 초반에. 허들이 있어요. 약간 간단한 조금 얘기가 있어요. 보물 찾기를 좀 해야 되는. 맞아. 약간의 그것만 넣으면은 그 지니어스만큼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배틀로얄의 어원을 조금 찾아봤는데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서바이벌 그 검투 경기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고. 네. 그때도 배틀로얄이라는 이름을 썼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설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은 프로레슬링의 장르 중에 하나가 배틀로얄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프로레슬링에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그거를 따서 영화 이름을 지은 건가? 그 배틀로얄 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옛날 WWF 유행했을 때. 맞아요. 그게 제일 유력한 어원이라고 하네요. 프로레슬링에서 하는 게.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영화 때문에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게임들이 네. 영화에서 배틀로얄을 착안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형태는 그 WWE 그쪽보다는 영화 영화에 쪽이. 만들어진 이런 식의 배틀 로얄이 이제 배틀 로얄이다라고 좀 정립이 돼 있긴 하죠. 그쵸. 우리가 아는 배틀로얄은 이 영화에서 나온 배틀로얄이다. 그치, 그런 형태.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다른 배틀로얄 물들이 있을까요? 추천해줄 만한 게? 뭐 이 배틀 로얄물 하면은 사실 배틀 로얄이 제일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사실 그 다른 것들은 그 맛이 아니긴 해요 조금씩.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배틀로얄의 그 잔혹함을 잘 표현한 게 배틀로얄이 맞고 뭐 메이지 러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형식을 빌린 거지 그게 막 잔혹성이 강하진 않아요. 맞죠. 형식을 빌려서 좀 형태를 좀 다르게 하고. 제 배틀로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같이 살 때 그때 누군가가 보고 있어서 옆에서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충격이 어마어마하긴 했었어요. 그걸 봤을 때. 네, 아마 제가 보고 있었을 예,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도파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렇죠. 교복 입을 학생들이 주인공인데 피가 낭자하고 이러니까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소재였죠. 그렇지. 근데 묘하게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이게 약간 지금도 학교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때도 있었거든요. 약간
그쵸. 학생들의 문제가 많으니까 선도해야 된다, 음. 계몽을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런 걸 한 거잖아요. 배틀로얄을. 그렇죠. 뭐 저도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그런 거에 왜 재미가 있었나 그래도 공감이 되고. 약간 게임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뭔가 캐릭터들이 되게 재밌고 아. 그래갖고 맞아요. 약간 능력치가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누구는 지능이 높아가지고 함정 파놓고 막 회복하는 애가 있고, 누구는 피지컬이 좋아서 총 들고 남못 찍는 애가 있고, 맞아. RPG 들고 막 RPG 들고 그냥 딱 약간 운빨도 좀 있어야 돼가지고. 맞아요. 암살자 특화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급받는 무기도 다 랜덤이기 때문에 어. 네, 낫 같은 거 하나 들고도 무쌍 찍는 여자애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 오징어 게임의 그 리액션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어쨌든 이것도 좀 고어한 장면들이 나오긴 하니까 리액션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네. 배틀로얄을 본다면 진짜 자지러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어나더 레벨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그 일본 영화의 정서가 좀 세계적으로는 잘 안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아리스 인 그런- 보더랜드도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세계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그 문화 탐구생활 조승현 씨? 예. 예, 조승현 씨라는 그 유튜버가 계신데 그 사람이 항상 문화를 분석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본의 이런 약간 마이너한 고어 장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한 말이 있어요. 이런 일본의 약간 정서가, 이런 비슷한 정서가 딱 두 군데 나라가 있는데 프랑스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대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되게 이 미학적인 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미학적인 것만 오케이 되면은 그 장르적인 어떤 특수성은 다 오케이다. 그러니까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진과 같은 마인드의 예술계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쩌죠? 무서운 나라. 예. 알겠습니다. 과학성이 종용이 되네. 네. 또 이 오징어 게임에서 옛날 놀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 가지 뭐 비석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 중에 그러니까 뭐 베스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뭐 게임이 아니어도 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비석치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비석치기가 우리 윗세대의 놀이였단 말이야 사실은. 그죠?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죠. 많이 한 편은 아닌데 학교에서 또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좋은 돌 구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애들끼리 뭐 특히 해변가 살던 애들한테는 조개 싸움이라는 것도 있었어. 조개 싸움이 있었죠. 보겠어?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 모래를 채우잖아. 네. 근데 그 근방에 좀 바닷가여가지고 모래를 딱 퍼다 나르면 조개가 있는 거야. 운동장 모래 조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개 캐가지고 누구 조개가 제일 세냐. 그래서 조개끼리 붙여가지고 싸워서 이제 조개를 부수는 게임이 있었어. 조개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우개 싸움하면 지우개를 막 손가락으로 올리고 막 그러잖아. 손가락으로 조정해서 막 이제 레슬링처럼 올려가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조개를 만져가지고 상대방 조개를 부시는 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거 하자. 그랬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깨면은 이기는 거고, 내가 못 깨면은 나한테 이제 내가 방어를 해야 돼. 제 기억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이렇게 손으로 두 개를 같이 포개서 잡고 으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깨진 사람이 진 사람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요게 이제 거기 좀 동네마다 좀 다르긴 했어.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조개를 이제 1대1 매칭 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1대1 매칭은 하지만 약간 토너먼트로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포켓몬 배틀처럼 6대6 마냥 한 조개 6개 가져와가지고 순서대로 계속 깨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제 그 멍사원의 동네처럼 두 개를 포개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비석치기 같은 경우는 그 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부위별로 계속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위에 부위 하고 그걸로 하면 그 다음 부위로 가고. 그죠. 머리로 옮겨서 네. 박치기 해갖고 이게 맞추면은 어깨로 가서 어깨. 박치기 해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머리면은 머리에 올려놓고 상대방 돌을 맞춘 그거. 그래서 나중에 가랑이에도 끼고 하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다른 분들은 재밌게 하셨던 저는 노래였을까요? 자치기요. 자치기? 아치기. 자치기도 우리 시대 아닌데? 우리 세대가 오. 아니긴 해 다 사실은. 옛날 놀이인데 우리 시대로 어떻게 이거 기원이 올라오는 거죠. 예. 예. 몇 살이었지? 자치기가 그 나무 막대기로 짧은 나무 막대기 탁 쳐가지고 위로 쓱 뜨면 그거를 이렇게 스윙 해가지고 멀리 날리기 하는 건데 스윙하는 맛이 쏠쏠하거든요. 그런 걸 저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유재석 세대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저희 동네가 이제 잘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전통이 요구한 도시군요. 그렇죠. 이런 건 사실 누가 가르쳐주고 해보게 돼야지 이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변에서 누가 이걸 알려줘야지 이걸 하는 거라서 사실 저희 음, 동네는 이 자치기를 알려줬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루님네 동네는 뭐가 있었나요? 저희 동네는 너무 일반적인 게임만 해서 고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 뭐 이런 것만 했지 통놀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네. 우리한테 좀 익숙한 거는 솔직히 그거 아니야? 그 뭐야? 미니카 대결이라든지. 맞아, 미니카. 미니카 탑플레이. 아, 많이 그치. 하잖아. 탑플레이. 우리 미니카랑 팽이. 우리는 그치. 판치기지. 판치기. 판치기. 그렇긴 해. 판치기는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했는데. 맞아, 나도 고등학교 때 그치. 판치기 처음 봤어. 나 중학교 때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책을 따지죠. 도덕책이 좋다, 국어책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뽕이라고 하는 이번에 누구 책이 뽕이, 좋더라 예, 가져와라. 뽕이 잘 올라오는 아, 책들. 맞아. 두꺼운 책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말고 아세요? 그네 타면서 신발 멀리 던지기? 많이 했지? 많이 초딩 때 그런 네, 거 많이 초딩 때 했었던 진짜 것 많이 같아요. 했는데 이거. 네. 저는 진짜 아, 초딩 때 그쪽은- 그거만 했었어요. 그 동네는 신발을 던졌군요. 예. 저희는 몸을 던졌습니다. 예? 네, 나도 저희도 몸 사람을 던졌는데, 던졌는데. 아, 몸을 던지기도 했죠.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날아갔습니다. 직접 뛰어. 그것도 장르가 좀 있는데 아, 사람이 날아가는 게 있고 그네를 타가지고 몇 바퀴 도느냐. 맞아, 그런 것도 아. 있어. 그것도 있었어. 맞아. 도는 애들 부러웠었는데 나 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겁이 많았어가지고 쉽지 않다. 네. 겁도 없이 하는 애들 진짜 장난 아니었지. 그렇습니다. 보라이님이 그런 거 겁 없이 했을 것 같은데. 맞아. 나는 그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그게 도는 친구들 보면 서서 하는 친구들이 잘 돌더라고. 맞아요. 서서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넘어가긴 뱅키즈님, 했더라. 뱅키님도 못 도셨나요? 잘 돌 네, 거라고. 저는 누가 돌아 나자빠지는 거 봤어요. 아, 돌아 나자빠겠어. 알겠습니다. 꼭 그때 생각해 보면 그네 앞에 씨름장이 꼭 하나씩 있었어서 씨름장도 맞아요.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응. 거기 떨어져야 안 아파요. 맞아요. 폭신하게. 요새는 잘 모르겠죠. 요새는 오히려 다 까집니다. 바닥에 그 고무 같은 걸 해놔서 맞아요. 맞아요. 더 그냥 아파, 더 아파. 쓸린다고 봐야 돼요. 좀 아쉽긴 합니다. 뭔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어릴 때. 그렇죠. 모래 촉감이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오징어 게임 개발자라면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는지 방금 나왔던 것들 외에도 있으면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나왔고요. 아 진짜 그래요? 네, PC 모바일 게임? 아, 게임이 모바일 게임. 오징어 게임 아.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넷플릭스 공식에도 그게 예고 영상이라 그랬나 그거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에 굴복했다. 네. 네, 넷플릭스 공식에 올라왔습니다. 모바일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그냥 그 오징어 참가자들한테 네, 시킬 한국자 게임. 네, 그런 게임들. 옛날 게임들을 가져와서 참가자한테 시킬 만한 게임들. 사실 만든다기보다는 차용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가 아니, 있을까요? 이거 나 같으면은 이게 솔직히 오징어 게임이 성인물이잖아. 그렇죠. 합체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방을 만들면 다 되잖아. 그런 전통놀이가 있나요? 그래서 전통이 있긴 하죠. 남자 여자 넣어놓는 거예요. 전통이 있긴 해. 이거는 그 인간 처음부터 가면이 아. 있어. 야, 인류가 시작될 때까지 그렇죠. 이게 그때까지 얼마나 전통적인 게임인데 이게. 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즌 2에 나올 게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무줄 놀이는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고무줄 놀이를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줄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는 걸리고 뭐는 아니고 하는 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 게임 아닌가 그거 그냥. 아무래도 저희 남자들이기 때문에 여자 친구들이 많이 했었으니까. 예. 고무줄 놀이는. 끊고 도망가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또 그래서 개발자면 자치기 넣고 싶습니다. 만디 우승하려고. 좋아하는 거지 우승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자치기는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넣기에는 아니, 너무 아까 전통 게임이라서. 그거 해야 돼 그거. 미니카 조립해가지고 출발시킨 다음에 1등 가는 거. 아니면은 음. 그 이병헌 씨가 그 포스맨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병헌 씨가 했던 게임을 하는 게 어떤가? 뭐가 있죠? 이병헌 씨가. 권총 그- 조립하는 그- 게임이라고요. 권총 빨리 조립해서 쏘기 게임이라고요. 아, 그 무슨 영화였더라? 아이리스. 그거 달콤한 인생이었나? 달콤한 아이- 인생인가? 달콤한 달콤한 인생 인생.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쯤 영화인데 그거죠. 그 총기 상인한테 가가지고 맞아요. 그게 구라를 쳐가지고 이제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서 그 조립해가지고 쏜 건데 그거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2에서 뭘 하지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떠오른 게 없네요. 어렵네 생각보다. 사실 잘 몰라요. 전통놀이 게임을. 너무 원에서 많이 써먹었어. 달고나 이런 것들 다 써먹었으니까. 맞아. 내가 해봤던 거야 뭐 학종이 구슬치기 뭐 이런 거밖에 없어. 학종이 나오겠다. 학종이 나오면 재밌겠다. 학종이도 나오고 그 뽑기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오케이. 그 이게 뭐야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막 찍어놓은 거에서 이렇게 뽑잖아요. 꽝 이런 거요? 네, 그런 거 아. 한번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레알 운빨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정해져 있고 생존자도 그렇지. 다 거기 써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 어릴 때 도박적인 게임들을 했던 게 그 돈 먹고 돈 깡캠보 막 먹기라고. 그런 거? 네, 그런 거. 어. 그런 것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직히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다. 그치만 뜰만했다. 라는 평을 가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피날레. 피날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진짜 뜰 줄 몰랐는데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하게 약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외국인들을 따라하질 않나. 그니까. 이상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음. 이게 왜 이렇게 떴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너무 직관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어렸을 때 하던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하던 사람들이 하던 게임이니까 쉽잖아요. 게임도 쉽고 룰도 쉽고 그렇다고 뭐 약간 뭐 베베 꼬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도파민은 아주 잘 챙겼어. 그런 되게 간단한 이유지만 이게 먹혀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뭐 재밌다 약간 그런 입소문이 막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네, 그게 또 한몫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됐는지 혹시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걸 알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 텐데. 저도 비슷하게 동의합니다. 아, 그 약간 지금보다 좀 더 한정적인 OTT의 그 오리지널 분위기도 한몫을 했고 그리고 저는 유치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언어적 그거 논버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른 그런 추리 게임 이런 거는 조금 더 몰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그 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좀 타 문화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전통 민속놀이 같은 건데 되게 간단 심플하니까 그냥 다 봤을 때 편하게 아 이게 이렇게 룰이 진행되는구나도 심플해서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의 벌칙이 살해야 이게 세거든. 우리가 그냥 실제 뭐 술래잡기나 이런 거 할 때 야 너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죽는 거잖아요 저기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순하면서 자극적인 그 포인트도 저희 사람들한테 그 외국 사람들한테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지금도 잘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워낙에 자연스럽게 접한 게임들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거 보면서. 맞아요. 그냥 봤을 때 그냥 뭐 그런 작품 재밌긴 한데. 네 힐링 타임 정도 작품이라고 음. 생각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막 남산 같은 경우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 남산 거 맨날 보는 거 이러는데 외국 사람들이나 지방 사람들 오면 남산 놀러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맨날 하던 저 뭐야 무궁화 꽃인데 외국 사람 와 무궁화 꽃?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 것도 많아지는 거. 아예 그 게임 자체를 막 따라해서 상금 걸고 막. 나는 그 약간 틱톡 같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SNS. 틱톡? 그 쇼츠 같은 거 틱톡 릴스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그 달고나 부수는 그거 있지. 달고나 그 따는 거. 그거 챌린지하는 사람 좀 알아거든.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올리기 좀 좋은 딱 좋은 콘텐츠지. 세계적인 콘텐츠이기도 했었고 막 다 유명하니까. 한참 유행하는 콘텐츠이기도 했고. 생각해보면 진짜 외국인이 봤을 때 정말 새롭잖아요. 아예 새로 보는 처음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달고나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전 한국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즌 2가 과연 원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상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성공은 하는데 평가는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호불호가 좀 있다. 성공은 무조건 하는데 본 사람이 워낙 많을 테니까 평가는 갈린다. 가보겠죠 아마도. 그렇죠. 가보겠지. 원 봤던 나도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아요. 봐야 되니까.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강남 스타일의 다음 곡이 되는 느낌이 아닐까. 젠틀맨? 젠틀맨 정도. 그렇겠네. 젠틀맨도 조회수 많이 나왔잖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강남 스타일만 기억하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곡을 두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곡은 캐로 보니토의 아이드 레더 슬립이란 곡이고요. 마지막 곡은 배틀로얄 OST 중 하나인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네. 아이드 레더 슬립은 치도리님이 가져오신 곡이라서 설명을 해드릴 수 없군요. 급작스럽게 불참하신 거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고요. 지선상의 굳이 아리아 알아야 됩니까? 네. 굳이 가르님이 알아야 됩니까? 가져오신 곡인데요. 내용이 똑같지 않을까? 저는 그 배틀로얄 OST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에 이 노래가 쓰여요. 정말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든 곡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등장인물 중에 아까 또 얘기했지만 낫을 들고 이제 무쌍을 찍는 여자가 있어요. 그 등장인물 이름이 뭐더라? 소마 미츠코라는 캐릭터인데 이게 뭐랄까요, 되게 여우 같은 캐릭터거든요. 남자를 홀려서 다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되게 미인계와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캐릭터인데 네, 영화 속에서 이제 배틀로얄 내용 영화긴 한데 아무튼 이 살인 게임에 일부러 참가하고 싶어서 전학을 일부러 온 친구가 있어요. 이제 약간 사이코패스인 사람인데 걔랑 이제 대립하는 장면에서 어쨌든 총을 맞아서 막 죽거든요. 근데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막 총을 막 수십 발을 맞아도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 노래가 쓰여요. 그래서 제 약간 영화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 그래서 배틀로얄에 대한 이런 기리기 위해서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